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국힘의 국힘 쪽으로 지금 너무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져 있는 이 언론의 지형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 국내 언론의 그 편파적 보도 행렬에 외신들의 객관적인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 그 지난 정부의 임기 동안 오히려 전혀 다른 식의 이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들이 쏟아지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져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막 영웅시하면서 띄워주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 리더십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그 국가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뭐 무능하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권 교체론을 일제히 떠들어대던 이 언론의 모습, 이 모습과는 외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특히나 전에 그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라는 그 기자가 바라봤던 이 한국 언론의 이 모습,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그 기획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 기자가 바라봤던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의 부분들은 어떤 포인트였냐면요. 일단 첫 번째, 한국 언론은 팩트 체크가 누락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 세 번째, 표절을 한다. 네 번째,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한다. 다섯 번째, 언론의 윤리가 부재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나 가장 큰 공감이 갔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방역으로 극찬을 받을 때 국내 언론은 요 사리만큼 부정적이고 왜곡된 가짜 뉴스들을 내보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 라파엘 라시드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 한국 언론이 또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외신은 이렇게 극찬하는데 국내 언론이 이상하게 비판을, 이상하게 왜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형태는 이처럼 기형적인 모습을 취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저널리즘은 뭐 아예 다들 포기했죠. 기울어져 있는 이 언론은 외신의 평가는 무시한 채로 한없이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한국 언론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한국 언론이 나서가지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오히려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타이틀 안에서 진실은 모두 사라져갔죠. 제가 페이스북을 보던 중에 김상수 작가님에서 이 외신의 반응을 최근에 이제 그 2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좀 의미 있는 기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정권 교체만을 떠드는 국내 언론과 상반된 그 모습, 일단 김상수 작가님의 글 먼저 보시고 관련된 기사를 좀 함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상수 작가님의 글 먼저 보시죠. 자, 정치검사 윤석열이나 부패 무능 정치 유사정당 국힘당, 부패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제, 감히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과 국가위기 관리 능력을 실패와 무능이라고 흑색 선전을 지난 3년 코로나 시국에 계속했다. 여론을 왜곡하고 정권 교체를 함부로 떠든다. 그럼 세계의 시각은 어떠한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정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위기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싱크탱크이자 언론기관인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말하고 있는 이곳에서 국가위기 관리에 성공한 나라 29개 OECD 국가와 EU 국가 94개의 지표를 비교하여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매체들에서는 이런 뉴스를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죠. 윤석열 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의 눈과 귀를 계속 속여 사회 교란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위기 관리 능력은 OECD 국가와 EU 국가 등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탑2, 2위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은 소위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객관적인 외신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김상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외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그 국제 연구를 실시해 보니까 그들이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강력한 민주주의와 잘 조직된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그 여파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이 대유행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위기관리 구조, 이 구조가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조사된 유일한 국가였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기사인 것이죠. 또 다른 그 김상수 작가님의 글을 또 하나 보시죠. 문 대통령의 실패와 무능을 퍼뜨리면서 정권 교체를 떠든다. 부패신문 조선일보, 부패정당 국힘당과 검찰 쿠데타 수계 윤석열의 연합집단은 세계의 언론들이 지난 4년 7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는 애써 눈을 감고 있고,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으로 한국과 한국인 혐오 감정인 혐한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국가 반역 매국 행위를 공공연하게 일삼는 가운데, 정작 일본의 언론들 중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의 동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일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일본 기사입니다. 일본 기사인데 제가 이걸 번역기로 돌린 거예요.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되는 그 안타까운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높아졌다. 다양한 지표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섰다. 라는 일본의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풍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OECD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2020년에 연간 평균 임금은 일본이 38,515달러, 한국이 41,960달러.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한 랭킹 2021년의 순위에는 한국이 23위, 일본은 31위.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이 8위, 일본이 27위.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보 순위에서는 2020년에 한국은 세계 제2위로 일본은 14위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죠. 시가총액 세계 100위까지 들어가는 기업에서도 보면은 한국의 삼성은 14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36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를 상업화했고 일본은 언제가 되어야 5G가 상업화가 될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다양한 지표가 한국의 경쟁력이 일본을 넘어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일본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간주되는 그 1인당 GDP 2020년에서 일본이 41,146달러, 한국이 31,496달러. 아직 일본이 높긴 하지만 문제는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일본의 값은 1.0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값은 2.56배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정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고 그 이후에 더욱더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어느 곳의 기사냐? 일본의 기사입니다. 일본의 기사. 자, 이처럼 객관적인 시선에서 진실을 담지 못하는 국내 언론들, 저널리즘 따위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태. 근데 부끄럽게도 외신과 국내 저널리즘의 수준 차이가 극명하다라고 보여질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면 국내가 아니라 외신의 그 눈을 돌려가지고 기사를 읽어야 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의 형편 참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제 정권 교체론, 결국은 검찰과 국힘, 언론 등의 마타도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사들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성과는 계속해서 깜깜이로 만들고 오히려 단점만을 부각하거나 왜곡하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 이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이게 외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참 슬픈 소식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대선 전국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이 개혁 과제들 여전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다양한 이 민주 시민 사회에서의 개혁돼야 될 여러 과제들, 민생 과제들 여전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미래가 만들어진다 하면 이 모든 개혁은 숲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50년이 뭡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그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윤석열 근처에 있었던 이 무속인들, 그들로만 평가하건대 재정일치 사회까지 퇴행할지 모른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